한양대는 올해 이제 변화들이 좀 있죠. 많이 있죠. 한양대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칼리지 학부가 245명이 신설이 됩니다. 꽤 많이 신설이 되죠. 245명, 한양 인터칼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 이 한양 인터칼리지는 교과, 그 다음에 종합에서의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종합에서의 서류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다군,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 종합 면접형만 제외하고는 다 뽑습니다. 종합 면접형은 뭐 4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형으로 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과랑 정시는, 여기 있는 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시는 통합으로 그냥 한양 인터칼리지라고 뽑고요. 그리고 종합이랑 논술은 한양 인터칼리지 인문, 한양 인터칼리지 이 자연,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별로 나눠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를 그냥 뽑으면 논술을 어느 논술로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종합 전형에서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로 따지고 보는데, 이 친구가 인문으로 지원을 한 친구와 자연으로 지원한 친구의 특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열로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교과는 어차피 교과는 한양대가 계열별 교과, 반영 교과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는 그냥 뽑으면 되고, 정시는 영역별 반영 비율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서 교과와 정시는 통합 선발을 하고 종합이나 논술은 계열별 선발을 한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과가 추천형이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종합이 생기죠. 추천 종합이 생기고, 원래 추천 교과는 있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긴다는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면서 한양대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추천형 교과와 추천형 종합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했다. 갑자기 왜 자신이 없지? 그쵸? 추천형 교과와 추천형 종합 맞죠? 예. 이게 모집 요강 보시다 보면 막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수시 지원을 하다 보면 뻔히 알고 있던 게 갑자기 막 백지가 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확신이 없어져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렇게 되고, 논술 전형에서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만 최저를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만 최저를 적용합니다. 인간적인 김병진. 뭐래 진짜. 아주 그래서 그 논술형에서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만 최저를 적용을 하고, 추천형에서는 교과 및 종합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그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추천형 교과 전형에서는 명칭을 이제 추천형 교과 전형으로 바꾸고 교과 정성평가 10%를 신설했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 10%를 신설했는데 그게 이제 일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명칭을 교과 추천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10%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성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라인을 생각해 보면 수능 최저는 서성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양대가. 그래서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대학이 각자가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세 개 대학이 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교과 성적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서강대가 제일 높아야 되는 게 맞죠. 서강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가 제일 낮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입시라는 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라는 게 이렇게 막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하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저만 가지고 보면 한양대 최저가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그 한양대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최저, 그 다음에 서강대 최저. 그래서 이게 같은 급이라면 총점이 같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강대는 그만큼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교과로서 서강대급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교과가 좀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결과를 보면 이제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으니까 논외로 하고, 성대와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비교했을 때 일부 모집 단위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는 대체로 서강대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 교과 성적이. 그러니까 그게 최저가 더 낮기 때문에 세
세계합 3이니까 조금 세계합 3이 아니지. 세계합 3이면 엄청 높은 거지. 세계각 3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천형 종합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학생부 종합청과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이 추천형 교과와 추천형 종합은 각각 11%입니다.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각각 1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양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2%가 되죠. 그쵸? 예, 이게 각각 11%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예, 각각 11%라서 그 부분이 커요. 근데 이게 서류형, 그러니까 기존의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이 생기고, 그다음 추천을 받는 종합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면접형은 그냥 사범대가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잖아요. 분리가 됐는데, 이게 추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추천형에서의 그 교과 성적이 그냥 일반 서류형에서의 교과 성적보다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이 뭐 아주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서 원서를 어떻게 쓰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쓸 건가라는 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범대학은 면접형으로 이제 종합전형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5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 20%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양대 종합전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렇게 4개의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4개 역량을 원래 종합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고 4개의 핵심 역량 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성취도 평가라는 걸 하고, 요게 이제 일종의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건데, 이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평가를 전임사정관들이 한 다음에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이 같이 이 4개의 핵심 역량 평가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합격생을 뽑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면적으로 뽑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그 학종에 적합한 친구가 다른 학교의 학종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만큼 이제 변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변수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전형에서의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의 미선발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한 5개가 추가가 됐는데 더 많아져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양 인터칼리지 입문은 상경계열 논술을 봅니다. 상경계열 논술. 상경계열 논술을 보는데, 상경계열 논술은 입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을 다 보죠. 한양대 상경계열은. 한양대 입문 논술이 있고, 상경 논술이 있고, 자연 논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양대 입문 논술, 상경 논술, 자연 논술이 이렇게 있을 때, 인터칼리지는 상경계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입문과 수리 논술,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양대 논술 전형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있는데, 한양대 모집 요강에 따르면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평가는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의 종합평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출결이나 봉사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출결과 봉사를 중심으로 성실도, 학교생활의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신 교과를 가지고 반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생활을 얼만큼 성실하게 했느냐를 반영하는 게 학생부 종합평가의,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평가니까.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랑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랑 학생부 종합평가가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랑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정성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의 종합평가를 진행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42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43번째 대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도 되죠? 네, 43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3번째로.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이제 라이온스 자율전공학부를 전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로 선발합니다. 한양이 사자예요, 사자. 사자여가지고 라이온스를 이제 한양대가 이렇게 사자입니다. 한양대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걔가 사자예요, 사자. 사자상이 그 행당동에 가면 이렇게 사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온스 자율전공학부가 전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이제 해당 계열로 전공 선택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계열은 여러 모집 단위를 다 할 수 있는데 여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연계열 라이온스 자율전공이나 인문사회계열 라이온스 자율전공으로 들어가면은 그 해당 계열로,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로 전공 선택이 제한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반영 교과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전형 방식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봤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처음 두 번째 주에 봤나? 두 번째 주에 봤던 그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인문자연은 뽑을 때 인문자연이 다른 거죠. 근데 가면은 이게 다 그냥 진행하는 거죠. 아까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도 이학적성, 뭐 사회적성, 이게 공학적성 이렇게 있으면 이게 뽑을 때 다르잖아요. 뽑을 때 다른데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앞에 봤던 한양대 한양 인터컬리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뽑을 때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 할 때는 전공 선택을 할 때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라이온스 자율전공의 자연계열하고 인문사회계열은 선택을 할 때, 전공 선택을 할 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열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을 때는 그 차이가 없는 거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계열별 진로 역량이 조금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계열은 큰 계열이죠. 자연계열 큰 거, 공학계열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계열 큰 거, 인문계열 큰 거, 그 부분이 조금 진로 역량이 관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종합전형 면접형을 신설했는데 그 종합전형 면접형은 라이온스 자율전공 계열만 모집을 합니다.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온스 자율전공만을 위해서, 전 계열만을 위해서, 라이온스 자율전공 전 계열만을 위해서 면접형을 신설했고요. 면접형에서는 48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3배수고 2단계 면접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영역도 그냥 딱 두 개만,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만 봅니다. 이 종합전형 면접형에서는. 그러니까 종합전형 면접형의 1단계는 당연히 서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를 100%로 뽑는데 그때 평가 항목 자체가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업 역량을 70%나 볼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합전형들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류형 평가 항목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은 3개예요. 그냥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개인데, 작년까지는 학업 역량이 30이었다가 올해 50이고, 진로 역량이 작년까지 50이었다가 올해 30이에요. 공동체 역량이 똑같이 20이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서류평가 항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의 그 합격자의 분포 현황은 작년하고 좀 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작년에는 서류형만 있었다, 이거죠? 서류형만 있었는데 서류형이 작년에는 진로 50, 학업 30, 공동체 20으로 평가를 했다. 근데 올해는 면접형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라이온스 자율전공의 전계열만 뽑는데 여기는 평가 항목이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개로 줄여버렸다. 대신에 이 공동체 역량을 30% 보는 대신에 학업 역량을 70%씩이나 보는, 이렇게 바뀌었다. 반면에 이 3개가 있던 그 종합전형 서류형은 학업이 50%로 커졌고 진로가 30%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가 좀 있는 거니까 그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첨단융합인재 종합전형을 신설했는데 그 첨단융합인재는 역시 면접이 없고 그냥 서류 100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 100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서류형하고 같은데,
첨단 융합대학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 반도체공학 전공, 반도체 디스플레이공학 전공, 분자의학 전공, 바이오 나노공학 전공, 바이오 신약 융합 학부, 그 다음에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 이렇게 요 모집 단위만 첨단 융합 인재를 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염두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서류형과 서류평가 항목 및 비율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의 수학 지정이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미기선 지정이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과학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의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수학이 폐지가 됐는데 과학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남아 있고 정시에서는 수학 과학이 다 사라지지만 이제 과탐 가산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지원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탐구 지정이 유효하다는 거, 그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변화 중에 하나는 이건데, 글로벌 통상문화학부가 신설이 됐는데, 글로벌 통상문화학부의 신설은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여기 5개 모집 단위가 하나로 그냥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문화통상학부로 뽑아요, 그냥. 그래서 이 5개 모집 단위를 원래 합치면은 173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선발을 하는 건 101명을 선발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줄었죠. 모집 정원 자체가. 그걸 뭐 라이온스 아까 자율전공학부로 넘겼을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문화통상학부라고 신설된 통합 모집 단위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찾아도 한국 어문학과가 없어요. 중국 학과도 없고. 예. 그래서 올해 그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리카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집 단위 명칭 변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입결을 검토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터리 소재 화학공학과를 이건 어떻게 지원해야지? 그러면 작년에 재료화학공학과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정보 양자공학 전공을 어떻게 찾지? 그러면 작년에 응용물리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첨단융합부라고 불리던 데 있죠. 첨단 인재하는데 거기가 이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바뀐 거다. 그래서 명칭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의 변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원서를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뚱구리님, 서류형 입결이 좀 높아질 개연성은 있죠.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근데 이제 지원자들이 과연 같이 따라서 올라올 건가라는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리카는,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이 커졌으니까 입결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에리카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 그 지원자 풀이 제한이 돼 있다면, 그래서 일정한 교과 등급 위로는 잘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높아질까? 한편으로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학업 역량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에리카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느 성적대 이상까지도 존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추론을 조금 해보시면 뭔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하나 생각을 같이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요, 둥그리님. 그래서 에리카는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홍익대로 갑니다. 홍익대 요 화면으로 갈까요? 네, 홍익대는 캠퍼스별 자율전공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이렇게 이미 이걸 하고 있었죠. 이미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걸 하면서 인문예능, 자연예능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되세요? 그러니까 인문예능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왔는데 전공 선택에는 계열별 제한은 없어요. 캠퍼스별 제한은 있는데 계열별 제한은 없습니다. 이 순간 헷갈리네요. 순간 헷갈립니다.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순간 헷갈립니다. 아까 98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98쪽이었던 것 같은데. 98쪽이 아닌가? 이런 걸 왜 외우고 있는 거야? 몇 쪽이었는지 이런 걸 왜 외우고 있는 거야? 갑자기 지금 캠퍼스별 그게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98쪽이 아니었나 보다. 그쵸. 캠퍼스 내에서입니다. 캠퍼스 내에서기 때문에, 그쵸. 캠퍼스 내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캠퍼스 간의 교차는 안 되는 거죠. 캠퍼스 간의 교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공 선택에는 계열별 제한이 없고요. 그냥 인문예능, 그다음 자연예능으로 나누어서 하지만 같이 운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학과 진입이나 주전공 선택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학과 진입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학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전공에 소속을 하면서 주전공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는데 학과 진입이 안 되는 곳과 주전공 선택이 안 되는 곳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들어갈 때 이게 학과 진입으로는 이 학과로는 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로는 주전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연예술은 주전공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 진입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학과 진입으로 안 되지만 공연예술대학 중에서 이제 뮤지컬은 안 되는데 또 다른 것들은 학과 진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학과 진입과 주전공 선택 불가가 전공은 다소 그러니까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서류평가 항목이 종합의 서류평가 항목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42로 학업 4, 그 다음 진로 4, 그 다음에 공동체 2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발전 가능성이 이제 뭐 진로로도 좀 가고 공동체로도 좀 가고 학업으로도 좀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분류가 됐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홍익대에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교과 반영 방식이 변경이 됐는데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 합 가산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를 반영하거든요. 계열별로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를 반영해요. 근데 그러니까 국수형 과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국수형 과를 중심으로 들은 친구들이 인문계열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면 다른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들 국수형 4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수형 4 기준으로 반영교과 이수단위 반영교과 이수단위 그죠? 그래서 국수형 4 단위로 반영교과 이수단위 합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1000분의 얼마로 계산을 해서 0.9에다가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국수형 4 중심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국수형 과 중심으로 들었던 친구들보다 국수형 4 이수단위 합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점수가. 뭐
뭐 0. 얼마라도 큰 거예요. 그쵸? 그 1000분의 뭐 40이다. 그러면 0.04죠. 그쵸? 0.04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0.9에다가 0.04가 되니까 0.94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8단위밖에 없다. 그러면 0.008이 되잖아요. 그쵸? 0.008. 그럼 9.08이 되는 거니까 0.32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대학이 인천대에도 있었고 몇 개 대학이 있었죠. 그 몇 개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트긴 트는데 몇 가지의 장치들을 두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두는 것 중에 하나로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